네, 안녕하세요. 조동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남아 계십니다. 좀 가시고요. 그리고 원래 그 조용필은 좀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치가 사실은 좀 앞설 것 같고요. 순서상.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세션인데,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주목을 주시는 분이 많은데, 뭐를 잘못했는지 이렇게 뾰족하게 야단을 칠 소재가 없으세요, 사실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에게 좀 비수를 꼽는 그런 월딩을 찾아내고 그걸 같이 소화해서 소통하는 것이 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국가 개입주의하고 그다음 평등주의에 함몰된 예정된 제이노믹스의 실패입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국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그다음 우리가 무슨 남이가 평등주의 이거 언제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실패죠. 부재를 달아야 돼, 부재를 달아야지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 자유시장이 실종된, 그래서 저성장이다. 바꿔 말하면 성장을 다시 뭐죠?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종된 걸 다시 제 빛을 갖다 놔야 되죠. 그래갖고 개인 자유시장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우리가 번영이 느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통당에서 최근에 익숙한 거와 결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심한 게 진짜 미통당과는 결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더 굳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 타이틀을 잡으면서 컨셉을 어떻게 했냐면 저게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 낙석을 보세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석주의. 2020년 현재 낙석주의예요, 한국 경제에는. 그 다음에 제목이 뭡니까? 대한민국 뭐죠, 저거? 대한민국 뭐예요? 자유의 길을 묻다죠. 지금 어느 때인데 도대체 사회주의로 갑니까?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지금. 세계 지도를. 어느 나라가 번성하고 어느 나라가 번영을 누리는가 보세요, 지금. 전부 다 뭐죠? 자유, 나름대로 뭡니까? 그동안 전통, 이걸 지킨 나라가 잘 사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정도 저랑 같이 집적인 여행을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거를 지금 시비를 거는데 보면요,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정권. 맞죠? 그렇죠. 현재를 탕진, 미래를 착취하는 정권. 이런 거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애써 싸운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평등주의에 함몰된 자학적 경제관에 빠진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절대선의 오류. 이게 자기 무오류다 그거죠. 과거의 축적과 전통을 부정해 미래의 토대를 없앤다면 화가 나는 거죠. 보세요. 땀과 눈물을 요구하지 않고 복지에 기대게 해 정보의 의존을 타성화시킨다면 이건 뭡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후속 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미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쓴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권이 이렇게 한다고 겁니다, 보면요.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기업을 정권의 판단에 따라서 생사 여타를 결정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줄이고 압축해서 뭐죠?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무슨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 제가 뭐 비난하겠어요? 저는 경제 교수로서 나름의 어떤 논거를 가지고 이 정부에 대해서 물표를 찌르고 창을 꼽는 것이 제 미션입니다. 적폐, 확신, 신적폐 낳는다. 보세요. 현재와 과거가 다투면 미래를 잃는다. 처칠이 한 얘기입니다. 이 정부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죠. 그 다음에 정치는 인기가 없죠. 근데 경제는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문재인 정부는요, 2017년 5월 10일에 그 당시 한국 경제에 그대로 인계받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때 한국 경제에 뭐예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뭔가를 봐야 되죠.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반 기업 같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대신 뭐 했냐면은 사전에 입력된 대로 사고하고 행동했죠. 다시 한 번요. 이런 어떤 소위 말 수원, 장점, 강점, 다시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갖다가 식별하는 대신에 그저 사전에 입력된 대로 사고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무슨 가정합니까? 집권을 건국으로 착각을 했어요. 집권하고 건국은 전혀 다르죠. 광장민주주의를 차단한 불란서 혁명, 다시 그 당시에서 이제 되게 기초가 만들어졌는데, 불란서 헌법을 제가 봤어요.
헌법 보면은요,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빨간 거 보세요.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주권 행사하는 방식을 분명하게 대표자 또는 국민투표를 한정했어요. 바꿔 말하면은 여론이라든지 광장에서의 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엄격한 거는 3조 2항을 보면은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지 못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 하면은 불란서 헌법에 따르면 국채를 흔들 수 있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원전 공론화위원회 전부 뭐죠? 위원회요. 위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집권하고 건국에 갔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3월인데 2017년 5월에 정부 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해가 지나자마자 뭘 했습니까?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는 헌법 개정 시도를 했죠. 헌법 개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 틀을 바꾸면 안 되죠. 근본 틀을. 우리가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지 말자고 그러는데 이걸 뛰어넘는 노력을 했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를 했죠. 결국은 못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리해고 반대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일, 가치, 동일 임금, 이런 거 전부 다 헌법을 담으려고 했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이게 법제가 될 것 같은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독서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원전, 그걸 갖다 아니 원전을 갖다 어떻게 지금 일개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정합니까? 불란서 헌법대로 하면은요, 이건 당연히 국민투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투표를 해야 될 건 안 하고 지금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도대체 뭐예요? 해설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헌법 자문위원장 누구십니까? 원자력 공론위원장 누구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뭐예요 지금요? 그런 사태가 이 정도 들어와서 벌어진 거죠. 여기 보세요. 국가 개혁주의 어두운 그림자. 여기 이제 보면은 참 이 정부가 너무 말들을 갖다가 화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충수에 빠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경제적 기회는요, 사전적으로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 된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에요. 불가능한. 그럼 제가 얘기하기를 거기 아래 보세요. 빨간 것입니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에 공정하면은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럼 어떻게 세 가지를 갖다가 소득 순환 과정에서 평등, 공정, 정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공존한다면 뭐예요? 독수리 날개하고 짖다 허리하고 코끼리 다리를 갖다 결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불가능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사 여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가 개혁이 되는 거죠. 국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국가는 사실 추상이에요, 보면요. 네. 결과적 평등을 정의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결과가 정의롭다.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결과가 정의롭다. 과정에 공정하다. 이해가 돼요. 기회가 주동하다. 이해돼요. 결과가 정의롭다. 그러면 시험을 봤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B나 또는 C 플러스 줘야 됩니까? A도 정의롭고요, B도 정의롭고, 심지어 F도 정의로운 거죠. 자기 노력했고, 그 다음에 과정이 공정했고, 그러면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결과적 평등이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국가가 어떻게 고용주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놓고 경쟁을 벌여요. 그러면 뭐예요? 정부가 이길수록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고 재정은 탕진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이길수록 일자리 질은 나빠지고 노인 그분들한테 그게 표명하는 게 아니에요. 40대 일자리 한 자리하고 65세 일자리 한 자리를 갖다 금가물일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정도대로 하면은 40대 제조업 한 자리 읽고 60대 사회 일자리 4자리 들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에서 플러스 3이라고 선전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통계 분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학적 재정관 2018년도에 3050 클럽에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피와 땀의 눈물의 결실이죠. 여기 G7 보시면 여기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3050 알고 계시죠? 3만 불 이상 그 대신 또 인구 5천만이 돼야 돼요. 카나다 5천만 안 돼요. 호주요? 5천만 안 돼요. 지금 중국이요? 엄청나죠. 하지만은 3만 불이 안 되죠. 따라서 3만 불을 그 다음에 5천만 중규모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G7.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이에요. 지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G7에 왔습니까? 그런데 1월 1일 날 2019년 1월 1일 날 기자회견 발언이 뭐냐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로 전락했다. 팩트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통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헬조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G가 터지고 지금 지하철이 거미줄같이 깔려있고 3분 안에 앰뷸런스 오는 그게 헬조선 맞습니까? 우리가 왜 자학적인 이 정부가 한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킨 어떤 그런 전통, 그 아름다움, 그걸 다 버리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강제가 성장하면은 빈곤층은 절대적 기준에서는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빈곤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빈곤 문제를 벗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뭐냐면 절대 빈곤을 벗는 그런 기준선으로 가져가야 되죠.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항상 그 밑이죠. 밑이 바뀌면 상관없어요. 밑이 안 바뀌고 늘 그 밑이 고정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밑이 바뀌는데 여기 제가 썼지만 알뜰폰을 가질 수 있으면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겁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요. 여기 이제 빨간 선인데 진위계수가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가운데쯤 있어요. 이런 나라 왜 도대체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은 도대체 왜? 보세요. 세 번째. 문재인의 2009년 1월 기자회견 발언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로 전락했다. 팩트가 아닙니다. 어서 여기 보다시피 가운데. 네. 가운데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마리 토끼를 다 잃었어요. 최근에 보시면 3년 사이에 살림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소득이 늘었습니까? 빚이 줄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다시피 경제 성장률은 낮아졌고요. 5분의 배율로 표시가 된 소득 분배는 악화됐고 비정규직의 비중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국가 채무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바꿔 말하면 재정 건전성마저 안 좋은 거예요. 네 마리 토끼를 다 잃었어요. 이것이 저절로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제발 우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경제 위기에 직면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한 코로나 이전에 정책 실패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2019년까지 끄는 겁니다. 우한 코로나는 뭐냐면 분명히 2020년 아니에요. 따라서 그 전에 네 마리 토끼 성장률은 낮아지고 분배는 악화되고 비정규직은 비중이 높아지고 재정의 건전성도 나빠졌잖아요.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버킷리스트 다 하시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 정부는요, 야당 시절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꼭 하겠다는 것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증세를 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올려갖고 저소득층의 살림을 좀 개선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좋아요. 순진한 생각. 그래갖고 실제 보면은요, 2018년에 이 두 개 버킷리스트를 다 채웠습니다. 최저임금을 갖다 타락같이 높였고요.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갖다 높였어요. 소득세를 높이고요.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한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5개월 차이로 같이 출범했어요. 트럼프가 5개월 빨랐고 우리가 5개월 후. 한국은 증세를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은 감세를 갔어요. 한국은 규제를 강화했고 미국은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2018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한 버킷리스트를 채웠으면 모든 것이 풀리고 순풍의 돛을 다른 배가 돼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018년에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도리어 낮아졌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거는 좀 보시고 여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겁니다. 여기 나타나는데 그 정도입니다.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제인데 이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최저임금이요. 이거는 이제 정치임금이죠. 시장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치위원회죠. 엄밀히 보면 정치위원회에서 정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따지기 전에 여론에 끌기 쉬운 거죠. 그래갖고 대강 한 30%를 올렸어요. 지금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 30%가 올라간 이 임금 수준에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 임금 올릴 때 신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0%의 임금이 올라갔는데 거기도 내가 살아남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은 30% 임금을 올릴 때 이런 경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30% 임금이 올라가면 저학력, 그 다음에 고령, 그 다음에 저숙련, 고용 그런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혀 안 했어요. 마치 뭐냐면은 누구든지 30% 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모두 누릴 줄 알았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30% 올라간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누가? 산타크로스가 와서 그다 선물 줍니까? 그게 아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가 버킷리스트 내가 집권하면은 증세를 해서 법인세 그 다음에 세금 올리고 그걸 실제로 했어요. 그럼 2018년도에 모든 플랜 되는데 2018년 말 되니까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미국 우리나라보다 12배나 큰 나라예요. 거기가 2.9% 성장할 때 우리 2.7%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건데 이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처음에 가시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주변이 뭔가 이걸 보는데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권을 잡았을 때 현재 경기 순환 사이클상 내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점이면 뭐죠? 앞으로 내려갈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지금 사실 뭐냐면 내가 집권했을 때 2017년 5월에 집권했을 때 내 위치가 어딘가를 관심 두지 않았어요. 보면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미리 알 수 있었지만 여기 보면은 17년 9월에 경기가 정점이었어요. 정점 근방에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곧 뭐죠? 내려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경기 순환 사이클상에 하강 국면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되죠. 그때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줄 상식으로 보세요. 지금 경기가 하강하는데 어떻게 법인세를 올리고 어떻게 최저임금 올립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상정 햄버거는 뭐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나중에 뭐죠? 햄버거는 먹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뭡니까? 물가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한미 성장률 역전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패착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원래 이거는 임금 주도예요. 그래서 웨이즈 레드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영업자를 갖다가 의식을 해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비틀었어요. 이게 문학적인 재질이죠. 경제가 문학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이 편의적 사고가 비틀은 그것이 원자가 돼갖고 태생적으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정책을 그거를 신주 모시듯이 자기가 자꾸 지금도 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뭡니까, 지금 정책 플랫폼으로서 지금도 소득 주도 성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오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간단히 보세요. 돌멩이로 빵을 만들겠다는 소주성이에요. 돌멩이로 빵.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돌멩이로 빵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 더 줄 수 있죠. 하지만 임금을 먼저 더 줬다고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지금요. 그러면은 소득 주도 성장 인기를 끈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대중에 영합했죠. 어떤 거죠? 여태까지는 뭐예요, 지금요? 성장이 먼저다 그랬는데,
성장의 분배를 이끄는 게 아니라 분배가 성장을 이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괴벨스가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맞다 그거죠. 이거는 뭐예요? 논리성도 역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진된 그 논리성계가 현실에서 맞아떨어집니까? 이런 조롱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다시피 말이 맛을 끄는 게 아니고, 예? 마차로 말을 끄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멩이로 빵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요, 미제스라고 인류의 등불일 정도예요. 노벨 경제학상은 안 받았지만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정책 위반자 봤으면 그래 무리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인용을 해드립니다. 미제스 한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임금 소득자의 임금과 생활 수준을 개선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1인당 자본 투자를 늘리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 이유가 뭐냐? 더 좋은 기계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좋은 기계를 갖다 뭐에 붙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생산성 올라가고 임금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하고 뭐해 도대체 이거를. 거꾸로. 정치위원회에서 지금 심상정 이야기한 대로 햄버거 하나 먹어야 된다 해서 했을 때 이것이 생산성 올라갑니까? 임금 줬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본과 기업가를 비방하고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빈곤에 이르는 길이다. 얼마나 그 예리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누군가 고용주겠죠. 중간에서 돈을 착복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다락같이 높아지는 건 누가 줄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천하의 기가 막힌 뭐예요? 아이디어. 세금으로 일자리 유지를 하자. 그래갖고 일자리 안정기금을 갖다 뭐예요?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국가의 세금을 갖고 알바 월급을 줍니까? 이걸 앞뒤를 안 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30% 올리고 나서 이런 도대체. 그러니까 그것이 다 쌓여서 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여기 보다시피 OECD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해보세요. 한국이 빨개요. 아래쪽. 그러니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먹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OECD 생산성이 낮으니까 순위가 우리나라에 좀 낮은 겁니다. 오른쪽 뭐냐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작으면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다락같이 높아요. 즉 한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30%밖에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임금이 낮았는데 그걸 누가 고용주가 안 좋다고 착각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한 거죠. 여기 보세요. 오늘만 생각한 욜로. 제 얘기는 좀 짧게 할게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가가 도덕적입니까? 그러면은 가게 같은 경우 보면 아버지가 자식 세대한테 빚을 주어도 안 물려주죠. 하지만은 도덕적으로 보이는 그런 국가가 비도덕적이죠. 여기 보다시피 오늘만 생각하는 욜로죠. 욜로는 뭐예요?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먹자는 거죠, 보면. 그래갖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 디테일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부는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세출을 갖다 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뭐에 의존해서 세금을 거치죠? 경상 성장률이에요. 실질 성장률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또 뭐 거기 붙세죠. 그러면 그만큼 비례해서 세금을 거칠 테니까 그걸 존중해서 예산을 짜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면은 중요한 건 숫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냐면 경상 성장률의 2배, 3배 이상으로 이걸 개정을 팽창시켰어요. 그걸 도대체 누가 그걸 기관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착취하는 걸 거죠. 또 하나 보세요.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정의 뚝이 무너졌어요. 사실 우리가 뭐 재정 브레이크는 맞아요. 그러면은 디테일을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2019년도에 보면 한 730조 정도 감이 없으시죠? 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120조가 부채가 더 늘어요. 1년 사이에. 그 다음에 2020년 말 되면은 850조가 돼요.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파티가 끝나고 나서 계산서 날려오는데 그 계산서 누가 결제하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결제? 문재인 정부는 결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나갔을 테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뭐예요? 나갈 테니까 지금 내 후배 들어올 테니까 거기다 계산 넘기게 하고 내가 이것저것 시키면 말이 됩니까 지금요? 여기 내역 보면 왜 120조냐? 빨간 글씨에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면 1년 사이에 120조의 세금을 늘렸어요. 딱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요새 보면 이렇게 저렇게 국가 재난지원금 받는데 아래 보시면 10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이걸 포함해서 100만 원 받고 4인 가구당 우리가 927만 원 부채가 증가됐어요. 이게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보면 100만 원 받고 그걸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4인 가족의 부채가 전년보다 930만 원 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국가가 비도덕적이죠. 도덕입니까? 제발 정신승리법에 취하지 마세요.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2019년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유예 적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0년 예산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발판으로 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법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무슨 근거를 해서 유감스럽게 팽창 적재 예산이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사 요금만 쏟아부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과유불고 전 국민의 고용보험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총선 이후에 처음에 메뉴가 이겁니다. 지금 고용보험. 근데 현재 한 반 정도는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데 나머지 반은 안 들고 있어요. 자기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걸 보험으로 커버할 수는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회주의를 하려고 우리가 지금 환장을 했죠. 어떻게 모든 걸 갖다 보험으로 커버합니까? 자동차 보험 있어야 되죠. 화재보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아들이 유학 가는데 유학에서 실패할지 모르니까 유학보험 찾아보세요. 있나요? 연애하는데 딱지 맞을지 모르죠. 연애보험 있습니까 도대체? 없잖아요 도대체 지금. 학위보험도 없고 사업 실패 보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연애 실패, 사업 실패, 학업 실패 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어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책임 영역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으로 커버해서 안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모든 거를 국가가 책임지게끔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고용보험이요. 아래를 보세요. 반은 거예요. 아래요. 자영업. 서서히 하세요. 서서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고용보험도 전 국민화. 그건 아니죠. 국민보험 뭐가 필요하죠? 연금하고 건강보험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고용보험을 이거를 선거 이겼다고 해서 지금 전 국민들이 이걸 넓히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연애보험도 만드시고 사업보험도 만드시고 학위 실패보험도 만드셔야 되는 거죠. 다 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재정이 악화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한국 사회 주인은 노동이라는 운명. 동의하십니까? 2020년 노동절에 한국 사회 주류는 노동이라고 선언했어요. 총선에서의 승리를 지렛대로 속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표현해야죠. 속내를 말한 것일 수 있다고요. 막스 엥겔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로레테리아를 지배계급의 위치로 끌어올리고 그 정치적 우위를 이용해서 부르주아의 모든 자본을 점차 몰수할 수 있다에 전주국일 줄 몰라요. 왜 갑자기 도대체 2020년에 노동절 그러면 뭐 우리가 자본이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닌데 왜 갑자기 한국 사회의 주류인 노동이라는 선언을 왜 나왔을까? 그 다음에 그 막스의 두 번째가 더 무섭죠. 사회주의의 길은 재산권과 부르주아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독재적인 침투사안을 쓰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토지 공개 이념 등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는 예비 전주곡에 흘러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에필로그입니다. 청년수당 요구하는 청년단체. 청년 할 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지금 초상권은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때 뉴스 있습니다. 보면요. 청년 활동 박스 도대체 무슨 요소 기준에 들어있을까? 청년 활동을 하고 이거를 청년수당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이가 지금 이걸 들고 와서 돈을 달라 이걸 보시고 대한민국 미래가 좀 밝으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분에 대해서 제가 인격적인 그런 회선하고 싶은 않아요. 하지만 뭐예요? 젊은 이유로 해서 젊으니까 청년수당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수당. 네. 다 왔습니다. 여기. 바보들의 정책사고 발전기를 모터 돌리고 모터가 발전기 돌리고 얼마나 좋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의 성장을 이끈다. 근데 그 소득은 이게 분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의 소득을 이끈다. 그건 주어하고 목적 구별이 안 되는데 정책이 안 되겠네. 세금 일자리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요. 그죠?
고용된 사람이 세금을 내면 일자리가 유지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전기를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 돌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운동복지 존재하지 않아요. 경제 운영은 제로섬입니다. 혁신이 중요하죠. 이거 보세요. 빨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노력과 성실함이 보통 사람이 몇만 배기 때문에 그가 몇만 배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의 성공은 불평등은 높여주면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유를 주라 그런 얘기죠. 또 하나, 한국과 일본의 그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0대 25. 다시 0대 25. 한국과 일본의 무엇을 비교한 거로 생각하십니까? 0대 25예요. 한국의 빵, 일본의 25개, 뭐를 비교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여전히 교육 평준화의 고집이 그걸 버리신 거예요. 일본은 지금 기초과학에 25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어요. 한국은 없잖아요. 노벨 평화상 그런 거 말고, 기초과학, 경제를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노벨상 있습니까? 일본은 25명이에요. 그래도 배우지 못하고, 지금도 도대체 자서고가 무슨 이런 거, 무슨 민족사관 그럼 지금도 뭡니까? 평준화를 고집합니까? 그러면서 한때는 맨날 10월 되면 초조하죠. 우리는 노벨상이 없으니까. 보세요. 혁신이 성장 변인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다른 사람보다 100만 배 성실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거죠. 시장에서 기회를 찾도록 그에게 자유를 허용한 거죠. 국가 경영, 좀 넘어가시죠. 복잡하니까. 그리고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시장을 복원하죠. 미통당 당선자 대결.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미래를 향해 가겠습니다. 그래 가세요. 그래 가시라고. 그럼 나는 뭐냐면 미통당과 익숙한 관계를 내가 먼저 결별할게요. 인류 역사는요, 자유신장의 역사예요. 자유를 지키면 평등해질 수 있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마저 잃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유를 지키면 평등해질 수 있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마저 잃게 돼요. 자유와 창의, 그리고 번영은 항상 같이 가는 삼각형의 꼭지에 있다. 자유, 평의, 자유, 정의, 그 다음 창의, 그 다음에 번영이죠. 네. 이게 이제 다 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제가 성장하는데요. 이런 고비마다 하게 발명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에디슨의 전구가 있고요. T자동차가 있고, 디젤차가 있고, 저기 보세요. 저쪽에 보죠? 라이트 형제 얘기가 있고, 가운데 지금 이거 있네. 거기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역사의 진짜 한 획을 끈 전화하고 컴퓨터를 결합한 스마트 아이폰이 바로 2007년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면이 끌고 온 게 바로 성장이에요. 여기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 무슨 분명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 전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감사합니다. 네.